국내 첫 재감염 확인,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코로나19 상황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설대호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일일 확진자 현황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70명 발생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100명 아래로 내려간 셈인데 교수님,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제가 이제 82명, 오늘이 70명 나왔다고 했어요. 효과가 이것 때문에 이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미 효과는 지난주에 이미 쭉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두 자리 숫자로 좀 더 빨리 줄어들기를 기대했는데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오늘 두 자릿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거 나타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제 일요일, 오늘 월요일은 토요일 검사와 일요일 검사가 하루씩 미뤄져서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 주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2분의 1 정도가 검사가 됩니다. 숫자가. 그 다음에 일요일인 경우에는 평소에 3분의 1 정도가 검사가 되기 때문에 검사 숫자가 적으니까 상당히 아마 확진자 수도 적게 나오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특히 수, 목 이때를 좀 지켜봐야 이 확진자 숫자가 확실히 두 자릿수로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확진자 수 규모 잠시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지금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 관련 업체 등등 곳곳에서 교수님 집단적인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점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강남구에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관련 업체는 26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무 환경지를 역학 조사를 해보니까 근무 환경지가 전파 확산을 차단하기에 좀 미흡한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아대학, 부산에 있는 대학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또 지금 이 수도권에서도 요양원에서도 또 요양병원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중요한 것은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거의 28% 정도 됩니다. 이것은 계속 악화되고 있고 확진자 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착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더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긴장해야 될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서울 강남구 부동산 관련 업체 여기가 일반 직장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서울시가 발표한 걸 보니까 최근 일주일간 이 집단 감염 직장이 101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이 기존의 정교시설 병원보다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직장에서 이 방역이 좀 취약한 이유가 어떤 걸까요? 좀 취약하다기보다도 특징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종교 소모임이라든지 또 무슨 집단 감염이라고 하는 게 이런 직장 이외에 좀 뭔가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데 지금은 직장에서 이 집단 감염이 또 N차 감염이 훨씬 빨리 일어난다는 거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지금 한 28% 정도 됩니다. 이 얘기는 지금 지역사회 곳곳에 조용한 전파 또는 무증상 전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주류 변이체가 GH4이라 그래서 확산이 아주 빠릅니다.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모르는 비율이 워낙 높고 변이가 굉장히 용이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모임이 지속이 되면 확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종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주 오랫동안 대면 예배를 못했지 않습니까? 소규모 이제 예배도 모임도 못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병원 같은 데는 워낙 고위험 시설이다 보니까 굉장히 철저한 그런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큰 병원에서 최근에 집단 감염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오히려 사람의 대면이 활발하고 많이 집단적으로 모이는 형태는 아닙니다만 직장이라고 하는 곳이 계속 업무를 봐야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염 확산이 좀 더 용이하게 일어나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이 부분도 참 궁금한 게요. 지금 어쨌든 일일 확진자 수는 조금씩 숫자 자체는 줄고 있는데 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치가 유지되면 유지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우선 감염 경로를 모르는 수치가 높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는 전파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학조사가 그 빠른 전파의 순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찾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조용한 전파 내지 무증상 전파가 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증상 전파라고 해서 전파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네. 전파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모르는 거죠. 어떻게 전파가 일어나는지. 예. 그런데 전파가 일어나고 나서 그중에 위중으로 빠진다든지 증상을 드러낸다든지 해서 검사를 받아서 확진이 되면 역학조사를 해서 보면은 누가 감염을 시켰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잠재우려고 하면 마스크 착용을 언제나 열심히 하셔야 되고 계속 거리두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잘 지키고 있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데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계속 감염 불분명이 줄어들지가 않고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방역 당국에서는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 26%라고 보도를 했고 또 서울시 자체 조사에서도 28%를 넘는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데요. 현재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정세균 총리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수도권 밖에서는 하루 평균 2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보다는 상황이 나았지만 새로운 집단 감염과 함께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현재의 2단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일일 확진자를 2자릿수로 확실히 낮춰 방역망이 제대로 작동된 상태에서 명절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교수님, 지난 3월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던 여성이 완치 뒤에 4월 초에 또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정부에서도 지금 재감염 의심 사례로 처음으로 확인을 해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확정이 될 것 같은데요. 3월 달에 확진이 되었다가 완전히 완치되었다고 판명이 되었는데 4월 달에 다시 확진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확진된 것은 바이러스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실제로 이전에 감염이 되었던 바이러스와 이후에 감염된 바이러스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히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다른 국가의 사례들도 있는데요. 홍콩인 경우에도 처음에 감염이 되고 완치가 되었다가 유럽에 굉장히 바이러스가 빈발하는 국가를 다녀와서 검사를 했는데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두 번째 감염이 되고 나서 이 환자분의 증상이 어떻는지 하는 걸 아직 당국이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홍콩인 경우에는 두 번째 감염이 되었을 때 첫 번째 감염보다 훨씬 경증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미국인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 처음에는 경증을 알았다가 완치가 됐는데 두 번째 감염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폐렴 증상도 보이고 입원을 하게 됐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우선 이거예요. 바이러스가 두 번 감염이 됐다는 거죠. 바이러스가 같으냐 다르냐 하는 것은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바이러스에 한 번 감염이 되었다가 낫게 되면은 마치 백신을 맞은 것처럼 몸에 면역 기능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두 번째 감염이 될 때는 만일에 증상이 첫 번째보다 덜하다 이러면은 첫 번째 감염이 되고 나서 그 면역 기능이 있어서 두 번째 감염이 되었을 때 증상이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면역 기능이 충분하다 하나를 하고 두 번째는 면역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감염이 되어서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면역 기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두 번째 감염이 되었을 때 더 중증으로 빠진다. 이것은 설명이 잘 안 되기도 하지만 다른 질병에서 이런 양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에 백신을 개발할 때 백신을 맞게 되었을 때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갈 것인가 또 백신을 맞게 되었을 때 백신 효과가 있어서 바이러스가 침입을 할 때 그 병증을 낮춰 줄 것인가 아니면 병증을 더 높여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은 향후에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은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례를 가지고 재감염은 확실합니다. 재감염은 확실한데 이 재감염 사례가 너무 적어서 이것을 백신과 관련해서 연관짓기에는 더 많은 사례가 모여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소식 서울대우 교수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설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